안녕하세요. 축구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베르더 브레멘과의 첫 경기에서 4대0 대승을 거뒀는데요. 최근에 투엘 감독이 김민재를 정말 사랑한다면서 특히 패스에 대해 따로 언급을 했었는데요. 너무 강하지도 느리지도 않은 적절한 속도, 볼이 튀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은 패스, 그게 정확히 빌드업 플레이어에게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 어째서 그런 말을 했는지를 잘 보여줬어요. 김민재가 있으면 사실상 중앙 미드필더가 하나 추가된 거나 마찬가지인 효과를 볼 수가 있었거든요. 먼저 바이에른의 공격시 모습을 보시면 양쪽 측면 수비수가 모두 꽤나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센터백들 앞에 두 명의 중미가 위치하는 이런 식의 형태가 되곤 하는데요. 이러니까 상대 쪽에선 어떻게 대응을 하냐, 이 중미들 앞쪽을 딱 하고 막는 식으로 대응했어요. 그러면 센터백들이 볼을 주기가 어려워지겠죠. 경기 장면에서도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김민재가 볼을 잡고 있는 중인데 보시다시피 그 앞에 중미 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민재와 중미들 사이에 딱 하고 두 명의 공격수가 위치하면서 가능한 이쪽으로 패스를 주기 힘들도록 만들고 있어요. 아까 그림으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상황이죠. 근데 여기에서 바이에른이 김민재를 통해 풀어가는 흐름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먼저 여기에선 일단 그럼에도 키미히한테 볼을 넘겼습니다. 이 패스가 우측 톱한테 끊기지 않고 투입될 수 있었던 데에는 먼저 김민재의 패스가 알맞은 속도와 궤적으로 들어간 것과 둘째로 키미히가 적절하게 움직이면서 위치를 잡은 것, 이 두 가지 요소가 작용한 덕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 그럼에도 이 이상까지 전개를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키미히의 뒤에 있는 우측 중미 때문에 키미히가 몸을 돌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을 보시면 결국 키미히가 전방으로 볼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다시 김민재한테 볼을 넘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백패스가 된 거죠. 이러니까 브레멘의 선수들이 쫙 하고 앞으로 올라오면서 압박을 들어왔습니다. 특히 주목할 건 좌측 톱의 모습인데 지금 뒤를 가리키고 있죠. 자기가 우파메카노한테 붙을 거니까 원래 잡고 있던 고레츠카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잡아달라는 의미예요. 이러니까 김민재 본인은 물론이고 근처에 있는 다른 선수들한테도 딱히 줄 데가 마땅치 않게 됐는데요. 여기에서 전체적인 형태를 다시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이에른이 볼을 이쪽 측면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상대 수비도 여기 측면에 쏠린 상태예요. 덕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민재 주변엔 많은 수비 숫자를 확보할 수가 있었지만 반대쪽에 있는 마즈라위한테는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을 허용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과연 여기로 볼을 보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 김민재는 바로 그게 가능한 선수였어요. 압박을 당하는 상황에서 거리가 꽤 긴데도 이렇게 가로로 지르는 패스를 찌르는 것은 사실 축구에서 상당히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거든요. 패스가 부정확하거나 느리게 가면 이걸 중간에서 뺏기게 되는데, 이러면 바로 상대 공격수가 잘라먹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김민재가 이걸 굉장히 정확하게 연결시켰기 때문에 바이에른은 브레멘의 압박 지역으로부터 탈출을 해서 반대쪽에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투엘 감독이 말한 대로 이건 화려하지도 않고 하이라이트에 뽑히지도 않을 수가 있겠지만 빌드업을 하는 데 있어 센터백의 이러한 역량은 굉장히 팀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김민재의 패스 능력은 다른 면에서도 두각을 드러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번에도 중앙 지역이 꽉 하고 틀어막힌 상황입니다. 김민재 자체는 자유롭지만 줄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맨 앞에 있는 코망이 움찔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앞으로 침투하려는 건데요. 김민재가 그걸 보고서 정확한 타이밍에 패스를 찌르면서 바로 뒷공간을 노리게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바이에른은 상대의 밀집된 수비 지역을 건너뛴 채로 한 번의 위험 지역까지 전개를 이뤄낼 수가 있었죠. 패스가 정확한 것도 정확한 것이지만 코망이 침투하는 것을 일단 시야에 넣었다는 점과 그 침투 타이밍에 딱 맞게 패스를 보냈다는 점이 정말 놀라웠어요. 이게 조금만 합이 안 맞아도 그냥 오프사이드 걸리고 끝나거나 아니면 아예 패스를 투입하지 못하고 끝내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이러한 김민재의 능력 덕분에 바이에른은 굳이 중미들을 통해서 전개를 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중미들 둘이 거의 포위된 거나 마찬가지죠. 사실 다른 쪽의 선수들도 죄다 마크맨이 붙는 데다가 우측 톱이 이런 루트로 자신한테까지 압박을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개를 꾀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때 김민재가 슬쩍하고 여기로 움직이는 무시알라의 모습을 보더군요. 우측 톱의 압박 루트상 살짝 왼쪽으로 빠지는 이 패스길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김민재가 이런 식으로 무시알라한테 볼을 넘길 수가 있었어요. 무시알라는 공미로 소개됐지만 지금 위치를 보면 케인과 거의 동일한 선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최전방에 있는 자원이라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즉 센터백인 김민재
문제가 한 번에 최전방에 있는 자원한테 볼을 깔아서 투입한 셈이죠. 만약에 볼을 띄워서 줬다면 여기에서 바로 공중볼 경합이 벌어졌을 텐데 김민재가 발밑으로 깔아서 줬기 때문에 발재간이 좋은 무시알라가 볼을 컨트롤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었어요. 덕분에 무시알라가 그의 개인 능력을 살려서 자신의 마크맨을 벗겨내고 최전방까지 볼을 운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날 코만과 무시알라는 자신의 마크맨이 뒤에서 붙는 상황에서도 볼이 투입될 때 몸을 전방으로 돌리는 작업을 굉장히 잘 수행하더군요. 그런 점에서 이들이 괜히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클럽에서도 있는 선수들이 아니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지만 그들조차도 만약에 볼이 이렇게 발밑으로 투입되는 게 아니었다면 등 뒤에 있는 수비수와의 경합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됐을 거예요. 볼이 튀어서 오거나 아예 공중으로 날아오는 경우라면 그걸 등지고 잡아놓는 과정에서 볼을 컨트롤할 여유가 거의 없어지게 되거든요. 따라서 빌드업 능력이 뛰어난 김민재는 그 존재만으로도 상대가 우리의 중미들을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의 압박 지역을 회피해 측면 지역으로 한 번에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전방에 있는 선수들 혹은 공간으로 직접 찔러 넣음으로써 팀이 굳이 중미들을 거치지 않더라도 공격 전개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옵션이 된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